네, 안녕하십니까. 명인들의 복귀 목요일 김동현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저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FOMC 지난주에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런 큰 이벤트들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여전히 좀 다행스럽다고 사실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의 모습을 보시기 전에 이 그림이죠. 지금 이 모습이 미국의 S&P 500 지수의 마감 종가입니다. 이 모습 보시면은 그 S&P 500 지수 기준으로는 지금 여기서부터 하락을 시작해서 10월 달에 급락 우리 시장이랑 같이 나왔고요. 미국 시장은. 그리고 중간 반등이 있었고 웨이브 태우면서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하락 N자의 목표치가 거의 다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FOMC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FOMC 다들 예상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상했던 정도의 내용이죠. 뭐 일각에서는 내년도 점도표에서 한 차례 인상 정도를 기대하기도 했지만 제가 봤을 때 두 차례 정도를 제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년도 전망이 금리 인상 전망이 한 차례 정도였다면은 현재 경기에 대한 걱정이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적당한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미국이 이렇게 밑으로 충분히 내려온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FOMC로 인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뭐 좀 더 떨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더 떨어지더라도 이 구간은 뭐 하락을 할수록 반등의 강도가 강해지는 위치이고요. 또 하나 오늘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들이 걱정 내린 긴장을 좀 하고 계실 자리인데 제가 골드만삭스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골드만삭스의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은요. 지금 최근에 미국의 채권금리 하락 이런 부분들이 미증시 하락의 주 요인이거든요. 뭐 단기 장기 금리차가 지금 역전될 수 있는 우려감 이런 부분들로 인한 경기 우려감인데 이게 지금 골드만삭스인데 골드만삭스 주가 보시면은 지금 아래쪽으로 지금 슈팅 구간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FOMC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점 라인을 깨지 않았다라는 점. 가장 먼저 떨어져서 제일 많이 떨어진 종목군 그리고 현재 미국 시장의 금리 하락, 실물 금리 하락에 대한 실세 금리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크게 들어가 있는 종목 쪽에서 먼저 지금 저점들이 살짝 잡히려는 조짐이 나오고 있다는 점. 현재 시장에서 우리 시장이 좀 강한 편이죠. 미국 시장이 약하고 그 미국 시장에서 가장 약한 종목이 지금 반등 조짐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고 좀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골드만삭스나 미국의 뭐 시티그룹이나 이런 초대형 금융사들은 떨어질 수 있는 어느 정도 한계치라는 게 있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 한계 자체가. 지금은 그 최대치 정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뭐 나온다고 해서 여기서 새롭게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저는 오히려 없다는 생각이고요. 여기서 이런 종목군들이 여기서 반등을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물론 하락 추세입니다. 아직은 뭐 지금 현재 구간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기술 반등이겠지만 이런 기술 반등 정도가 나온다면은 앞서 보셨듯이 미국 시장이 지금 S&P 500 지수 다시 보시면은 미국도 여기서 기술 반등이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이렇게 기술 반등이 나가는 움직임이 될 수 있고 이쪽에서 이렇게 기술 반등이 나온다면 또 연결을 했을 때 우리 시장이 물론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지만 역시나 한국 증시 역시도 여기서 같이 반등이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은 오늘도 제가 요 근래 한 2, 3주째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수의 모습은 일단 결과적으로 봤을 때 미증시 급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50을 지켰다는 거죠. 이 라인입니다. 여기가 2050, 이 2050 라인을 오늘도 지켜냈다는 점. 미국이 빠졌고 그리고 우리 시장이 거래되는 시간에 일본 잠깐 보시죠. 일본 증시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일본 증시가 이렇게 이 저점이 이탈되면서 오늘 마이너스 2.8%나 일본 증시가 동시간대 거래되는 일본 증시가 이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지금 버텨내고 있는 부분은 이거는 이제 우리 개인 투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투자 심리가 약할 때는 좋아도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안 떨어지면 내일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시장이 상당히 잘 버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안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 여건들이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 양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자불안석이죠. 어제의 마음이랑 오늘의 마음이 똑같은 거죠. 미국 더 떨어지고 일본 떨어졌는데 우리가 안 떨어졌어. 아 다행이야. 지금부터 공격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안 떨어지면 내일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들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버텨냈지만 장중 움직임은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보시면은 미증시의 급락 불구하고 시초가가 여전히 양호하게 나와줬고요. 그런데 아침에 쏟아졌다가 금세 또 잡아내는 액션이 나왔는데 또 잡아내고 보니까 그렇게 자신감 있게 갈 만한 움직임은 또 아니니까 또 같이 흘러내렸다가 그러면서 2050을 위협하니까 다시 또 막판에 이렇게 반등세가 나오면서 2050을 지켜내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도 변함없이 좀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2050이 이런 식이라면 현재 정도의 움직임이라면 만에 하나 뭐 내일이나 다음 주에 한 차례 무너지더라도 이건 일시적이겠구나. 오히려 왜냐하면 여기서 지켜내는 이 힘, 이 지켜내고 있는 이 힘이 갑자기 이 자리가 단기적으로 이탈된다고 해서 와르르 쏟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혹여 밑으로 가더라도 잠깐 찍고 돌아가는 이런 식이 아닐까 싶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글로벌 증시의 움직임도 지금 과매도에서 기술 반등이 유력한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해외 증시가 기술 반등하는데 우리나라가 밑으로 막 파고 내려갈 정도의 그런 밸류에이션, 그렇게 부실한 시장은 아니거든요, 지금이. 그러니까 어떤 밸류에이션적으로도 메리트가 있고 기술적으로도 글로벌 시장이 과매도 측면이고 우리 시장은 그 과매도 구간에서 오히려 버텨내고 있는, 상대적으로 보면 방어 강도가 좀 뛰어난 장세란 말입니다. 방어 강도가 뛰어나면은 보통 돌아 나갈 때 더 강하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을 보면은 현재 코스피 시장은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대만과 함께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뭐 반도체가 관련주가 급락이 나왔지만 오늘도 대만과 한국 증시가 제일 잘 버틴 점은 지금 시장이 IT가 시작했던 트리거는 됐지만 조정에, 현재 조정의 클라이막스는 금융주 쪽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 미국 기준으로는 뭐 그 점 감안한다면은 지금 최근에 떨어지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도 미국 시장과 함께 반등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 감안하면 오늘 아슬아슬한 여전히 지지입니다. 이건 뭐 여전히 아슬아슬한 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그렇게 아슬아슬하게라도 지금은 버티고 있는 것이 상당히 뭐랄까 좀 믿음직스러운 시세랄까,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아슬아슬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여기가 120, 60, 여기 위에 20, 아래 5일선,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주 상식적인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밑으로 사실은 내려가려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벌어져 가지고 이 1985포인트 정도 한 번 더 찍거나 뭐 위협했다가 돌아 나와도 사실은 이상할 게 전혀 없는데 이 그림에서도 이렇게 버텨내고 있다. 미국 시장이나 이런 쪽이 조금만 안정을 찾는다라면 2100포인트 위로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2050에서 여전히 2050에서 2100포인트 이 안쪽에 지금 한 2주 정도 움직이고 있죠. 여기는 긴장감이 계속 될 거예요. 편안하게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올라가는구나 하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니에요. 여기 위로 올라와야지 이제 드디어 제대로 된 반등이 좀 들어가는구나 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2050에서 2100포인트 사이는요,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지켜보시다가 갑자기 뭔가 과감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리스크 관리든 혹은 위쪽으로의 수익 관점에서의 어떤 베팅이든 간에 여기서 갑자기 바빠지실 건 없고요. 50포인트 정도 지켜보시다가 이제 움직임이 만들어질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낙관론자라고까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올해 시장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반기 좀 더 나빴지만 그런 관점에서도 지금은 이제 중기적 반등 임박권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2150을 넘어가면은 확인 매수고요.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좀 지켜보시다가 이렇게 돌아 나갈 때 적극 매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좌우간 100을 넘어가든 아니면 2050 아래든 이 아래쪽에서는 좀 저가 공격적인 매수, 혹은 돌파가 되게 되면은 확인 매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영역 자체를 신규 매도로 들어간다거나 혹은 매수를 완전히 늦추고 보실 정도의 위치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1년 동안 떨어진 저점 영역대가 여기 어디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면은
큰 리스크가 없다는 생각이라서 여전히 그 정도의 움직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랑 뭐 장중 움직임 아까 보셨고요. 수급만 잠깐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수급 보시면은 기관들이 지금 매수를 좀 꾸준하게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뭔가 수급이 제가 지금 똑바로 나온 게 맞나요? 제가 마감 기준으로 본 수급하고 좀 달라 보이는데 잠시만요 여러분. 아 맞네요. 자, 이 기관 투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고 현재 여전히 개인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오질 않고 있죠. 그러니까 장세 자체가 약간 불안정한 움직임이고 뭐 대주주 과세는 저는 뭐 물량이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올해 장세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세금 많이 내야 될 개인들이 지금 많지 않아요. 생각만큼. 그래서 뭐 그 영향인지 하여튼 좌우간 개인들이 지금 소극적이라는 점은 우리도 개인 투자자지만 뭐 사실상 수급은 괜찮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걸 지금 일별 동향으로 최근 동향을 좀 보시면은요. 최근의 수급 동향, 이게 숫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대략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기관들이 매수세가 좀 적극적으로 계속 들어와 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최근에 약간 저는 관망세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지 않다. 시장은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팔고 있지 않다라는 게 오히려 좀 안도감을 주는 수급이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오히려 적극적으로 팔고 있어요. 이게 뭐 대주주 과세도 영향이 있겠죠, 아무래도. 대주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수량이 좀 많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근데 이 수급 자체는 기관들이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고요. 저가권역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계속 들어와주고 있고 외국인들은 많이 팔지 않고 있다. 그리고 개인들이 지금 좀 불안해하고 있다. 이러면 심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나쁠 것 같지 않은데 수급적으로는 좀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점 좀 체크를 하고요. 종목들로 넘어가서 좀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계속해서 저점을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주가가 지금 보시다시피 1개월 만에 뭐 무려 74,000원대에서 6만 원 이하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주가 단기적으로 한 20% 정도 추가로 더 빠져버린 거죠. 아주 지금 반도체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은 힘든 상황인데요. 뭐 작년 올해 상반기만 해도 반도체 노래를 불렀던 걸 감안하면은 참 억울하실 겁니다. 그런데 원래 좋은 업황이라는 것이 더 좋아지지 못하면 이렇게 부족하다는 거 이번에 잘 공부 한번 하시고요. 그렇지만 매출 캐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 반등이라는 건 분명히 나와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을 좀 떨어뜨리고는 있지만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시장 지수를 좀 끌어내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시장은 버텼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과매도권까지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보통 이렇게 이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이걸 이제 하락 채널 하단까지 들어오게 되면 기술 반등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기술 반등권이니까 뭐 얼마나 더 빠지겠냐는 거예요. 시장이 떨어져가지고 이 종목 둘이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한두 방만 더 내려와도 강력한 반등권인데 시장 뭐 얼마나 떨어지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장중 저점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경신하면서 내려가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오히려 이 두 종목군들이 시장의 지지력을 일정 수준 보여줄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잡아내는 모습이죠. 시세를 보시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여기 감리로 인한 하락세가 저 위치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이 시세가 기술 반등이 아니라 이 감리로 인한 하락세를 완전히 뛰어넘어 버렸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8만 원, 신라젠 8만 원 이 자리가 넘어가주게 되면 오히려 추후 시황의 선도적인 움직임을 또다시 바이오가 할 수 있다. 바이오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에서 약간의 뭐랄까 좀 실망감 내지는 스트레스로 작용을 했지만 역으로 지금 밟고 돌아 나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도 요즘 그 주식들을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중계를 많이 하고 있죠. 올라가면 이거 좋다. 또 이거 올라가면 이거 좋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개인 투자들 그래서 참 매매하기 힘드실 건데
뭐랄까 시세를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바이오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죠. 무작정 겁을 낼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정도의 악재인데도 이걸 돌아 나온다면은 바이오주 심리가 다시 확 살아날 수 있다는 거.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오늘도 역시 이 부진한 시장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여기를 넘어가서 이걸 이게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은요. 요날 하락이 감리 때문에 떨어진 자리거든요. 오늘 보시면은 깔끔하게 이 위에서 양봉이 나와 있죠.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필두로 해서 뭐 저건 이것을 뭐 기업의 투자나 뭐 바이오 산업의 투자라는 것이 아니라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러한 어떤 강력한 지지력 상당히 특징적이고요. 앞으로 시장이 전개되는 과정에서도 장세가 뭐 시장이 저점 찍고 올라오든 아니면 이 정도 시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든 간에 그 구간에서 바이오가 또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점. 이건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세팅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종목으로서 여전히 보셔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뭐 조선주만 좋고 통신주가 좋고 이러니까 바이오주가 약간 뭐 이슈성에서 싹 밀려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또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단편적으로 지금 뭐 당장의 움직임만 볼 것이 아니라 시장의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종목들의 유동성을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바이오 종목군들은 다시 걱정해서 기대감으로 살짝 바뀌고 있다는 거. 앞으로도 체크하셔야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뭐 예를 들어서 여전히 8만 원이나 7만 8, 9천 원대 가격대 혹은 뭐 신라젠의 8만 원 회복 여부 이런 것들 지켜보시면서 이런 대표 종목군들이 살아난다라면은 좀 중소바이오주들도 약간 단기적인 투자 심리가 연동할 수 있다는 점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대북주가 뭐 틈새 강세를 오늘 좀 보여줬는데요. 이거는 뭐 지금으로서는 약간 그 남북 북미 회담이나 혹은 김정은 위원장의 뭐 남한 답방 이런 것들이 좀 교착 상태지 않습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진동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너무 강력하게 추격 매수 같은 것들은 저는 좀 안 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역으로 조선주가 뭐 다들 좋다 해놓고는 오히려 단기적인 하락을 꽉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대주주 과세에 대한 매물이 이쪽에서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번 올해 조선주의 수익률이 괜찮거든요. 그러면 그 개인들의 물량들도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보통 이런 식으로 꺾이면은요, 이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기간적으로도. 추가적으로 낙폭과대가 나온 반등 정도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난주까지 보셨던 조선주들의 움직임이 아니라는 점, 뭐, 잘 보셔야겠습니다. 항상 보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좋은 종목이 아니라 어제 좋았던 주식을 저가에 사려고 하다가 시세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내려오는 조선주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보다가 돌아 나갈 수 있는 바이오주들을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그 시장이 지금 엄청 빠르게 종목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한 가지 지금 종목군들을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제가 한번 코스피 시장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을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이걸 그 순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각적으로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전자고요, 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고요, 현대차고요. 그냥 그림으로만 쭉 보세요. 너무 자세하게 보실 거 없고요. 그냥 전체 포괄적인 그림으로만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왼쪽 끝이 잘 안 보이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 그리고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 LG화학, 삼성바이오, 한국전력, SK텔레콤, 포스코 이 정도까지인데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이게 시가총액 한 10위권 정도 종목군인데 기술적 구조가 다 다릅니다. 그죠? 삼성전자 뚝 떨어져 있고, 그죠? 현대차 고개 바닥에 들고 있고, 포스코 옆으로 가고 있고, 이런 식이면은 통상적으로는 시장 지수가 강력한 변동성이 잘 안 나옵니다.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을 때는요, 시장이 뚝 떨어지거나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나오기가 되게 수월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주식들이.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뭔가 삼성전자가 떨어지면은 현대차가 막아주고,
현대차가 반등이 끝나서 떨어지면 삼성전자가 밑에서 돌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시장 변동성을 오히려 좀 줄여 나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요. 뭐 FOMC 끝나면 급반등이 나오거나 급락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만 생각을 했다가 오히려 시장은 어정쩡하게 이렇게 완만하게 나오면서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지금 시장에서는 한 가지 어떤 투자 아이디어로서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점 감안했을 때 종합적으로 시장에 대한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이길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글로벌 증시 급락세는 저는 저점 찾기 과정이라고 보니까요. 뭐 오늘이냐 내일이냐 정도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어차피 이 정도 와가지고 여기서 뭘 그렇게 크게 걱정하냐라는 생각을 오히려 해보시면은 지금의 불안감을 조금 더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상대적으로 강한 국내 시장이니까 혹여 더 떨어지더라도 충격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보이니까 너무 뒤늦게 막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조금 맞서 싸워보는 것도 좀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요 작은 변동성을 대응하시기보다는 올해 크게 떨어져가지고 이 어디쯤이 저점이겠거니 하는 좀 조금은 중기적인 관점으로 오히려 시각을 전환을 하시는 것이 앞으로의 승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괜히 이 작은 디테일을 쫓아서 매매하시다가 여기서 탁 튀어 올라가는 큰 움직임을 놓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장은 뭔가 단기적으로는 되게 복잡하고 어렵지만 조금 그림을 크게 보고 좀 더 본질적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뭐 다 맞은 상태에서 반등 한 번은 나와야지 하는 위치라는 점. 좀 표현이 좀 너무 수월하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힘든 와중에도 이런 발상의 전환은 우리 투자자분들께 충분히 좀 희망적이고 혹은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자. 이런 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내일 주간 전략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윤이었습니다.